안녕하세요. 윤윤TV 조경 기능사 실기 편에서 오늘은 식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템플릿 설명을 드렸는데 좀 설명 부족했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템플릿 그림을 좀 마련을 했는데요. 이거는 120번 템플릿이에요. 근데 조경 기능사 같은 경우는요, 102번 템플릿도 괜찮아요. 얘는 끝수가 25고요. 얘는 끝수가 20이에요. 끝수라 하면 요 끝에 있는 요 제일 큰 애수를 말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그럼 요 숫자가 요 네모의 사이즈, 크기라 그랬어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1대 100이기 때문에 기능사는, 기사산업기사는 좀 다르지만 기능사는 1대 100이기 때문에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규격이 만약에 1200이에요. 1200인 걸 할 거예요. 단위는 밀리미터죠, 만약에. 그러면 나누기 100 하시면 12 나오죠. 이게 그냥 이 템플릿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미터 단위로 하면, 계산을 하려면 미터 단위로 하면 얘가 1대 10 스케일이기 때문에 요 템플릿 차가 1대 10 스케일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가 1대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1대 10으로 한 거죠. 우리가 1cm가 10cm로 보는 게 1대 1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헷갈리죠.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밀리미터 단위로 환산하신 다음에 나누기 100 해서 나온 게 그냥 이게 이 숫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전에 제가 FM으로 막 이렇게 나누고 곱하고 막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이 템플릿 차는 반드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설물을 그릴 때도 중요하고요. 시설물 그릴 때 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식재 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식재 그리기 설명으로 넘어와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식재는요, 나무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구조라기보다는 나무의 그 용어라고 하죠. 자, 형광펜으로 바꾸고, 자, 여기 위에 요 나무가 있는 이 이파리 부분을, 크기를, 폭을 수간폭이라고 하고요. 여기의 높이를 수간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나무 이파리가 있는 데서부터 뿌리가 있기 전까지, 흙까지의 길이를 지하고라고 하고요. 얘네 둘을 합친 거를 수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가슴팍, 흉고 있는 데에 이 둘레를, 직경이죠. 직경을 흉고 직경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의 직경을 근원 직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흉고는 1200만큼 올라가야 돼요. 요 바닥에서. 그리고 요 가운데에 있는 얘를 수간이라고 해요. 수간. 이걸 수관으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게 수간이고 얘가 수관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네들의 규격을, 교목의 규격을 따질 때 수고하고 수간폭 곱하기 표시로 나타내는 거, 수고하고 흉고 직경 나타내는 거, 수고하고 근원 직경 나타내는 거, 세 개로 크게 나뉘고요. 어떤 거는 H 곱하기 W 곱하기 R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약간 대형 수목 중에서 소나무 같은 거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 실무에서는 R 해서 R 몇 점으로만 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R이라는 게 여기 직경이라는 거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시험에서는 주로 요 세 개의 방법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 관목은 수고 곱하기 W 수간폭, 혹은 수고 곱하기 R 하기도 하는데 이건 잘 안 나오고요. 수고 곱하기 가지수는 좀 나옵니다. 개나리나 무궁화 같은 거는 수고 곱하기 가지수에서 5가지, 6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초본류 풀떼기들, 이렇게 풀떼기들 잔디같이 생겼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 풀떼기들 있죠? 그런 애들이 초본류고요. 이건 풀떼기라 그랬나요? 얘네는요, 규격을 분월, 포트, 센티미터 등으로 나타내는데, 얘는 면적으로 그러니까 단위를 그냥 제곱미터로 쓰고 면적을 수량으로 쓰면 제일 편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할 경우도 있겠죠, 분명히. 그럴 경우에는 제가
수량 산출 써놓은 거에 보면 여기 있죠. 자꾸 넘어가네. 여기 초하류는 규격을 파수로 할 경우 단위 면적당 36cm로 계산하고 본으로 할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24본으로 계산해서 산출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센티미터는요? 네, 파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요렇게 수목의 규격을 따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요, 수목의 규격을 따지는 방법을 아셔야지 그거에 맞춰서 크기를 정하고 수량을 산출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수목의 분류를 보시면 중부지방 수종과 남부지방 수종이 있어요. 대부분 시험에서는 중부지방 수종만 나옵니다. 기사나 산업기사는 남부도 나오는데 기행사 같은 경우는 중부지방 수종 위주로만 거의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중부지방 수종에다 남부지방 수종을 상상상 섞어가지고 고르라 그래요. 중부지방 수종을. 그죠? 외워야겠죠, 그러면. 근데 막 엄청 따따따따 외우신다기보다는 되게 대충 눈에 익게만 해놓으시면, 나무 종류 잘하시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살짝 눈에 익게만 남부지방 수종들을 봐두시면, 왜냐면 중부지방은 너무 많으니까, 남부지방을 봐줬다가 걔를 삭삭삭 피해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기출문제 할 때 또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식재의 종류예요. 식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수종이냐에 따라서 얘가 갖는 쓰임이 달라요. 특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지의 외곽 부분이나 공간의 외곽 부분, 그러니까 외주 부분이나 원로, 원로변, 그러니까 길 있는 데를 따라서 있는 데에는 차폐나 경계식재라고 해서 지역이 치밀하고 전정에 강한 수종을 많이 써줍니다. 그래서 요게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표 요점 식재는 수영이 단정하고 꽃, 열매, 단풍 등이 특징적인 수종. 그래서 이거는 무슨 수종이냐면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애들이야. 야, 저기 벚나무 제일 큰 데로 와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고 오죠? 그래서 여기 벚나무가 있어요. 야, 거기 소나무 많이 늘어져 있는 데로 와. 사람들이 대부분 소나무, 벚나무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얘네가 꽃, 열매, 단풍 등이 이렇게 뭐 소나무는 단풍이 없지만 그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있어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식재가 지표 요점 식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도 식재는요, 길 부분에 이제 동선 부분이나 이런 데에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세콰이어 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뭐 사실 메타세콰이어는 여기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수영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수종으로 가지가 잘 말라 죽지 않는 수종들, 얘네들이 이제 길을 따라서 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보시면 다 흔히 보실 수 있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경관식재는요, 아름다운 꽃, 열매, 단풍들이 특징적인 애들, 그 다음에 야생 조류들이 먹을 수 있게끔 열매를 갖는 애들 있죠? 걔네들인데 얘네가 경관 향상을 위한 식재여가지고 경관식재고요. 녹음식재는 그럼 당연히 휴식을 도모하고, 그러니까 그늘을 제공하고 휴식을 도모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혜고가 높고 수간폭이 높고 큰 낙엽소하고 다밥이나 병충해 등의 강한 수종. 그러니까 지하고가 높아야 되는 이유가 그늘이 져야 돼서 그렇거든요. 나무에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요 부분이 높아야지 그늘이 많이 지지.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에 있어야 그늘이 지는 거잖아요. 그늘이 안 지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수종은 많이 겹치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목을 표현하는 방법,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방법이죠. 상록교목, 낙엽교목 생긴 게 이런 식으로 다르게 생겨서 얘는 좀 둥글둥글하게, 얘는 뾰족뾰족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관목은 그냥 내가 손으로 프리핸드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고요. 얘네는 동그라미를 규격에 맞춰서 크기를 잡아주셔야 돼요. 초본도 프리핸드. 지피는 제가 지금 네모를 쳐놨지만 사실 지피는 그냥 그 공간 안에 이렇게 표시만 해주시면 되고요. 요 인면은 우리가 단면도를 그릴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이거는 봐주시고 그리실 때 또 그리시면 되고, 인면은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수고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인출서 표기 방법을 보기 전에 요 평면의 크기 어떻게 잡고 그리느냐. H 곱하기 W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W가 수간폭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나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가 수간폭이에요. 그래서 그냥 수간폭 값이 평면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낙엽규목은 이걸로 표시가 되니까 수구 곱하기 0.6 하면 수간폭이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시험 보실 때는 그냥 요 룰을 따라서 그리시면 감점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로 나와 있는 크기 계산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나무를 그리고 나면 반드시 인출선이라는 걸 빼주셔야 돼요. 나무의 중앙에서 선을 이어서 수량, 수목명, 수목규격을 써주는 건데 얘가 같은 수종끼리만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주는데 올바른 인출선 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일자로 빼거나 이렇게 딱딱 맞춰서 빼는 거고 사선으로 빼는 거는 상관은 없는데 그 도면 안에서 그 비슷한 각도의 사선으로 계속 빼주셔야 돼요. 막 어떤 거는 30도 뺐다, 어떤 건 60도 뺐다 막 이러면은 도면이 이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각으로 빼는 거를 하시게끔 하고 있습니다.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관목 같은 경우는 인출선을 뺄 때 그냥 이렇게 프리핸드로 내가 그린 거에서 빼고 싶은 데를 점을 찍으시고 빼신 다음에 똑같이 수량, 수목명, 수목규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수종의 다른 규격인 교목을 인출선을 뺄 때는 같은 수종이니까 일단은 다 연결을 해요. 그리고 똑같이 무슨 나무라고 써요. 그리고 나서 요 밑에다가 쓰실 때 규격마다 나무 개수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이 표기는 저는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 표기를 한다는 거는 일단 나무가 같은 수종인데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구집이 같은 수종의 여러 규격인 애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배치하세요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속도나 편의를 위해서 저는 한 수종에는 한 가지 규격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문제 중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고 교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인출선을 교목이래. 관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해서 인출선을 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을 너무 과도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예제를 가져다 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뺄 수 있으면 괜찮아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다 욕심을 내가지고 막 도면이 있으면요. 이쪽에 있는 관목하고 이쪽에 있는 관목하고 여기 막 시설물들이 있는데 막 크로스 해서 하나로 뺀다. 이런 거는 안 돼요. 이런 거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 인출선을 뽑으실 때 인출선끼리 닫히면 안 돼요. 얘가 지금 이렇게 다 퍼져 있잖아요. 근데 인출선이 간혹 이걸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PPT에 안 넣었나 봐요. 이렇게 닫히는 경우 삐 안 돼요. 일단 무조건 하나 열려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요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2개 빼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2개 빼면 안 돼요. 이거 수종 여러 개라고 여기서 하나 더 빼.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출선을 뺄 때는 무조건 끝쪽에서 빼는 거예요. 이쪽 끝이든, 이쪽 끝이든. 한 개만 뺐는데 중앙에서 뺐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올바른 인출선이 아닙니다. 인출선에 룰이 있는 거예요. 맞춤법 틀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소나무는 하나만 해서 하는 거를 권장하고, 여기 보시면 식재를 심을 때 지금 교목 밑에 관목 있잖아요. 이게 그림으로 인면으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그러니까 요렇게 그려져요. 여긴 사실 요렇게 해서 관목이 요 밑으로 더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있다고 해서 요 부분만 계산하셔서 수량을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요 긴 부분을 다, 요 부분이 다 얘 사철나무의 수량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참고하시라고 요거 예제로 보여드리려고 넣어놓은 거고요. 자, 그럼 수량 산출 어떻게 할까요? 수량 산출 방법. 자, 요거가 수간폭이라 그랬죠. 나무가 관목이어도 위에서 보면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보이는 게 맞아요. 여기 안에 나무가 요렇게 딱 보이지 않고 여기서 뭐 이렇게 보일 수는 있죠. 뭐가 많이 없고 좀 더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근데 요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간폭들이 관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간폭을 표기를 하기 때문에 그 수간폭을 가지고 구하는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4주 1제곱미터 바이 1제곱미터 4주에서 요렇게
구해지면 여기 틈새가 남잖아요. 요 틈새를 고려하면 사실은 5주가 맞아요. 근데 저는 시험 볼 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4주로 하고 있고요. 아니면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까먹었을 경우엔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끔 하려고 이 수간폭하고 수간폭을 곱하면 한 주일 때의 면적이 나오고 1제곱미터일 때 몇 개의 수량이 되느냐를 구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요게 요걸로 하면 4주냐 5주냐 1제곱미터당 4주냐 5주냐에 따라서 당연히 수량이 많이 변경될 수는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게 나오지 않거든요. 뭔가 문제가 감점이 막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쳤지만 수많은 합격자들이 나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 다른 서적이나 다른 설명하시는 분들은 5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0.5일 때는 그냥 이렇게 되지만 이 0.3일 때, 0.4일 때, 0.5일 때, 0.6일 때, 0.8일 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계산이 똑 그냥 편하게 떨어질 수 있는 걸로 하고 있고요. 0.3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0.3 곱하기 0.3 하면 0.09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얘를 반올림 하거나 올림을, 대부분 반올림해요. 반올림해서 한 주일 때 0.1제곱미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제곱미터일 때 몇 주가 돼요? 10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저는 구했고요. 나머지도 다 계산을 해서 나오면 0.3일 때 10주, 0.4일 때 5주, 0.5일 때 4주, 0.6일 때 3주 이렇게 하게 되고 0.8 정도, 0.7에 0.8일 때는 2주로 해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다 기출문제, 제가 책에다가 실어놓은 기출문제에는 모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템플릿 기준으로 이 규격일 때, 요 규격일 때 요걸로 그리면 되고 요 규격일 때 면적을 구하시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자, 1m 바이 1m짜리 바둑판으로 되어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현황도를 보시면.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그렸으면 얘는 지금 3제곱미터로 보시면 돼요. 그럼 3제곱미터 쥐똥나무가 제가 자꾸 목이 잠기네요. 쥐똥나무가 1제곱미터일 때 10주예요. 그러면 3제곱미터면 곱하기 10 해서 30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독학을 하실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집어넣어 놓은 거고요. 이게 100% 실무에서 맞냐고 물어보시면 아니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실무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합격하실 수 있게끔 제가 그 기준에 맞춰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실무에서 이렇게 안 써요, 선생님. 저도 압니다. 저도 실무 해봤어요. 저도 설계회사 다녔고요. 지금도 종종 외주 들어오면 합니다. 근데 시험은 시험이고 실무는 실무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시험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룰을 갖고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고요. 이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 확신을 갖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요 뒤로는 평면하고 단면 나무 그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영상에서는 그냥 보여만 드릴 건데 요런 거 그리는 방법은 영상 참고하시면 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템플릿에서 그 동그라미 크게 보고 그리는 거니까. 요 수간폭, 요거 하나만 더 설명드릴까요? 너무 끝날 것처럼 말했는데 죄송해요. 자, 여기가 수간폭으로 해서 요걸 그대로 그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W가 2.0이면 뭘로 그리죠? 20으로 그립니다. 20? 요거 아까 제가 템플릿 계산하는 거 설명드렸죠. 이게 2.0이면 2m잖아요. 2000. 2000에서 100으로 나누면 100분의 1 스케일이니까 20이잖아요. 20으로 그리시면 되고 가늘고 연하게 선을 그리신 다음 뾰족뾰족 프리핸드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리는 방법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이게 전혀 어려운 그림이 아니라서 제가 이거를 특별하게 설명을 안 드리는 부분도 있고 이거
엄청 인명 같은 경우는 엄청 잘 그려야 되나요? 네, 아닙니다. 저도 되게 지금 아주 단순하게 그려 놓았어요. 여러분들도 좀 제가 그린 것처럼 단순하게 그리신다고 해서 얘를 여기도 지금 여기 제가 좀 잘게 해 놨지만 얘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틀려요. 안 틀립니다. 상록하고 낙엽만 잘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 나무 모양 똑같이 꼭 그려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략의 상록과 낙엽 모양을 그릴 수만 있으면 돼서 그 부분 제가 뒤에 영상으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식재 그리기는 여기까지.